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디지털 위안화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이 미중 패권 관점에서 달러 패권을 도전하는 디지털 위안화인가 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환율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거든요. 달러는 계속 약해지고 위안화는 강세가라는 국면 속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런 오해가 실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디지털 위안화가 달러 제국 허물기냐, 이제 결론 얘기는 아니다. 네. 택도 없는 얘기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럴 싶고요. 것 같긴 하지만 또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중국의 4대 국유은행에 이제 전자지갑에 200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들어가 있는 사람 얼굴은 똑같은데 그 메뉴는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그 미중의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아무래도 금융 전쟁이 될 것 같은데 네. 중국을 한 방에 이제 보낼 수 있는 것이 핵무기라고 하지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금융폭탄이에요. 근데 금융폭탄에 제일 중요한 게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중국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최대의 그 상품 무역의 이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하고 다 거래하는데 그 대응 결제를 대부분 달러로 하죠.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달러를 갖다가 결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스위프트 시스템인데 이 망에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 망에서 중국 빼버리면 그러면 중국은 전 세계의 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한 개 나라하고 매 건마다 다 이제 돈 주고 받아야 되니까 네.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갖추고 있냐 못 갖추냐가 이게 사실은 이 금융 패권 뭐 달러의 힘은 사실 여기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중국도 요거하고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CIPS라고. 그러니까 시프트를 대응하는 중국의 결제 시스템. 그렇죠. 네.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인데 네. 요거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를 그 전 세계가 같은 플랫폼 위에서 서로 이제 결제를 하게끔 하는 스위프트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CIPS라고 하는 크로스 보더 인터뱅크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는 건데 위안화 국경 간 지불 청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거래되는 위안화를 한 개 플랫폼 위에서 서로가 이제 차액 결제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해 국제금융센터를 건설한다는 차원에서 요걸 만든 거고 거기에 이제 크게 이제 모멘트가 됐던 것은 1대1로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연성국가들 사이에서 위안화를 사용하게 하면은 그걸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플랫폼으로 CIPS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2012년에 인민은행이 1단계로 구축했고 2015년 10월 달에 6개 대륙 50개 국가에 요거 처음으로 이제 그 위안화 결제 시스템 망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사용하게 해본 거죠. 그리고 2018년 3월 달에 2단계로 이제 운영을 시작을 했고 지금 5월 달, 지난달 현재로 보면 101개 지역에 1189개 금융기관이 여기에 참여를 해요. 네.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은 얼마냐 그러면은 작년에 45조 3천억 위안 정도, 그 정도 그랬었는데, 근데 뭐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중국 전체 금융 거래를 비추면 아주 미미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단계, 2단계로 올라왔는데 1단계 때는 12시간밖에 운영을 안 했고 지금 2단계가 되면서 24시간 이제 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일 동안 그 주중에 5일을 다 풀로 운영하는 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01개 지역에서 요걸 쓰기는 하는데 아시아에 881개, 유럽 153개, 아프리카 49개, 북미에 26개, 오세아니아에 23개, 남미에 17개 금융기관이 여기 들어와서 결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용화돼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의 뭐 근본적인 그 목적은 사실은 1대1로 연성 국가들이 좀 못 사는 나라니까 위안화로 이제 이 거래를 해라 하는 것이 좀 먹힌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전 세계를 다 하고 있지만 중국은 1대1로 연성 국가들 좀 가난한 나라들 중심으로 이제 작은 팀을 하나 만들어 본 거죠. 거기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뭐 중국 은행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시티뱅크 들어가 있고, HSBC 들어가 있고, BNP 파리바도 들어가 있고요. 일본의 미조 은행도 들어가 있고, JP 모간도 들어가 있고, 스탠다드 차타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들이 들어갔는데, 거래 규모는 보면은 이제 2015년부터 계속 쭉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고, 연계은행 수도 늘어나는데,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5년에 한 0.1조, 그러다가 지금 2020년에 한 7조 달러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뭐 중국이 GDP가 뭐 100조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7조면 아직 이제 아주 작은 거래 금액이긴 하죠. 그러나 하여간 이것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 미조은행이 이제 자기네가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건데, 그 다이아그램을 써놓은 겁니다. 미조은행이 돈 받으면 이것이 이제 인민은행의 CIPS 시스템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서로 이제 결제 자금을 정산하고 그걸 다른 은행한테 이제 배분을 해서 차액만 받아오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청산 결제 시스템의 개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5월 17일 날 중국이 이게 이 CIPS 국제 결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이제 국가하고 금융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사진입니다. 개발자 회의 같은 걸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위안화 국자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만든다고 그래서 위안화 국자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위안화가 국제화 됐다 그러면 국제 거래에서 위안화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게 위안화 국제화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 4월달 최근 통계로 보면 전 세계의 결제 통화에서 위안화를 얼마를 쓰냐 그러면 1.95% 씁니다. 1.95요? 예. 상당히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이 40%, 유로가 36%, 영국이 스털링이 6%, 일본이 3.45%, 그래서 캐나다 달러가 2.21%. 그래서 중국의 지금 위안화는 국제거래에서 쓰는 것이 일본이나 캐나다에 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에 쓰이는 볼륨이 아니라 국제거래 전체. 볼륨에서는 그렇죠. 네. 그 비중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 멀다. 그래서 물론 이제 2015년 이후로 이것이 비중 조금 늘었다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 절대 비중으로는 크지가 않고, 주로 이제 또 이거 어디서 많이 쓰냐를 놓고 보면 전체 시장의 75%가 홍콩이에요. 홍콩에서 75% 쓰고 나머지 지역에서 25% 쓴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애매한 숫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몇 등이냐를 보면 2018년 이후로 그 순위로 보면 한 5등에서 6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점유율로 보면 한 2% 그 내외예요. 그래서 이게 2%가 40% 가려면은 20배가 더 늘어야 되는 거죠. 네. 미국 정도 되려면, 유럽이나 미국 정도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디지털로 이게 화폐를 바꿨다고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역금융에서 쓰는 것도 보면 이게 2021년 4월달 기준으로 보면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 마이너 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안화 국자라는 것은 먼저 결제 통화로서 이걸 얼마를 쓰냐고 하는 건데, 지금 왼쪽 차트입니다만은 이게 미국이 가장 크고 유럽이 다음이고, 그래서 거의 75% 가까운 것이 달러하고 유로다. 네. 그래서 중국은 꼴랑 1.9.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순위로는 6등이지만 이게 점유율은 이건 뭐 2%가 안 되는 아주 마이너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물론 2012년에 0.몇% 하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것이 미국과 유럽의 이 결제 통화 수준까지 가는 데는 아직 멀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통화로 보면 아주 마이너한 4월달 기준으로 보면 1.95%.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위안화 국제화가 되려고 하면 각 나라가 외환 보유고에서 이제 달러를 보유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달러가 59%,
그리고 유로가 21%, 그리고 위안화는 역시나 2.3%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풀려 있는 창고에 있는 위안화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게 다가.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제 1.95%, 2%가 안 되고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 자체도 2.3%. 그래서 2%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적어도 40%에서 60%를 가려고 하면 20배에서 30배가 더 커져야 국제화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게 이 100위안짜리 현금을 핸드폰으로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서 이제 위안화 국제화의 시동이다, 달러 패권의 도전이다, 이런 거 완전 넌센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인정해주고 다른 나라가 써줘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가려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의 20배에서 30배를 더 써야만이 국제화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달러가 비중이 많이 줄긴 했어요. 2016년에 65%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59%, 60% 밑으로 갔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디지털 위안화의 어떤 도입 목적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로 오해하면 그 분석 자체가 잘못돼서 잘못된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1%,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갖고 패권의 도전이다, 그걸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것은 적어도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야만이 돈도 거기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달러 패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미국 GDP가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얘기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중국의 통화를 대신 써주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신뢰성의 문제고. 그렇죠. 예.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많은 SNS 얘기하는 이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이게 그 위안화 어떻게 보면 굴기, 달러 패권 허물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수준으로 놓고 너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지털 위안화는 첫 번째 부패 자금이라든지 네. 돈 세탁이라든지 이것을 막는데 이게 가장 먼저 쓰이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통제 시스템에 이게 네. 아주 잘 들어갈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통화 정책, 통화 효율성에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네. 뭐 네 번째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위안화의 국제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적어도 20년, 30년 뒤 얘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위안화의 적극적인 도입 취지,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오해도 잠시 살펴봤고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